요즘 프랑스 내에서는 한류를 모르면 시대적 흐름에 뒤처지는 사람이 된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MZ세대마저 한국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죠. 게다가 K-팝 가수들이 전 세계 곳곳으로 영향력을 펼치면서 더 이상 한류 없이는 문화를 논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는데요. 과거에는 우리가 즐기던 문화에서 이제 세계인이 함께 즐기게 된 한국 문화가 되어가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프랑스에 살고 있는 평범한 여대생의 사연입니다. 한국에 다녀온 친구가 최근 신경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의 킹페르에 살고 있는 평범한 대학생 마리엘입니다. 요즘 프랑스에서 제 또래 친구들은 한류에 미쳐있고 마음이 전부 한국에 가 있어요. 한류에 빠진 친구들 중에 몇몇은 국적을 한국으로 바꾸고 싶다며 언젠가는 한국에 유학을 가겠다고 하며 한국어를 틈틈이 공부하기도 해요. 그래서 요즘 친구들 사이에서는 프랑스어보다는 한글을 사용하는 것이 유행이에요. 진짜 헐 대박이라는 단어는 기본으로 쓰고 있어요. 단 저희들끼리 있을 때만이에요. 왜냐하면 부모님 앞에서 한국어를 쓰면 굉장히 이상하게 쳐다보세요. 마치 비속어를 쓰는 것처럼 표정이 굳어지시거든요. 게다가 저런 단어들은 드라마에서조차 듣기 힘든 한국어라서 오해받기 십상이에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프랑스인들은 자국 언어에 대한 자긍심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오죽하면 프랑스에 여행 가려면 프랑스어를 배워야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죠. 영어로는 의사소통이 힘들 때가 많거든요. 실제로 유럽 내에서 프랑스인들의 영어 실력은 최하위권에 머무를 정도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프랑스어가 세계 언어의 기준이라고 생각해서 영어는 배울 필요가 없는 언어라고까지 비하하는 정도이고 지금까지도 그래왔어요. 그런 프랑스인들이 이제는 한국어를 배우겠다고 스스로 나서니 부모님 세대에서 저희를 바라봤을 때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는 것처럼 보이죠. 부모님을 이해시키느니 그냥 부모님과 함께 있지 않을 때만 한국어를 사용해요. 부모님 앞에서 한국어를 내뱉었다가는 왜 그런 말을 쓰는 거냐고부터 잔소리 행렬이 끊이지 않을 테니까요. 특히나 저는 지금 부모님과 갈등이 너무 큽니다. 바로 한국 때문이에요. 저만큼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한국을 좋아합니다. 제 또래의 세대가 특히 한국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자라온 세대잖아요. 저의 한국 사랑은 뜬금없이 시작되었습니다. 우연히 TV에 나오는 한류 아이돌 그룹 BTS의 멤버 지민을 보고 푹 빠져들게 되었죠. 저희 부모님은 제가 한류에 푹 빠져있는 것을 매우 못마땅해 하세요. 한류에 빠진 제가 언젠가는 한국에 갈 것 같아서 미리부터 반대하시는 거죠. 처음부터 그러신 건 아니었는데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일은 제 가장 친한 친구 엘로디가 한국에 교환학생을 다녀왔다가 우울증에 걸렸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한 동네에서 자란 친구라 부모님들끼리도 정말 친한데 한국에 다녀온 엘로디가 집 밖에도 나가지 않고 매일 방에만 있으니 엘로디의 부모님께서는 엘로디를 한국에 보낸 것을 후회한다며 제 부모님께 저는 절대 한국에 보내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엘로디 부모님의 말을 들은 저희 부모님도 한국에 대한 관심은 프랑스에서나 즐기라며 한국 여행은 꿈도 꾸지 말라고 하셨죠. 저 역시 언젠가는 한국에서 꼭 살아보고 싶었는데 그런 꿈을 꾸기도 전에 부모님이 원천 봉쇄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 다녀온 엘로디의 상태가 정말 안 좋아 보이긴 했어요. 엘로디는 꼭 한번 한국에 가보고 싶다며 한국에 갈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였던 교환학생으로 선발되려고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 결과 1년 동안 한국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되었죠. 결국 엘로디는 쟁취하고 말았어요. 제 친구 정말 멋지죠? 그래서 제가 엄청나게 축하를 해줬습니다. 한국으로 떠나기 전날 파티도 해줬죠. 1년 동안 엘로디가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은 연락을 잘 못했어요. 사이가 멀어졌냐고요? 그게 아니라 시차 때문에 연락이 쉽지 않더라고요. 연락 타이밍도 맞추기 힘들었고 가끔 SNS로 연락을 하면 한국 칭찬을 입이 마르도록 하며 너도 꼭 왔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럴 때마다 한국에서 생활하는 엘로디가 저는 너무나 부러웠어요. 그런데 문제는 엘로디가 1년의 교환학생 생활을 마치고 프랑스로 돌아와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엘로디가 원래 정말 활달하고 재미있는 친구거든요. 친구들을 이끌고 다니는 성격이라 집에 있기보다는 늘 어딘가 돌아다니고 여행도 좋아해요.
아마 그런 성격이라 한국에서도 잘 적응해서 지냈겠지 싶었고요. 그런데 얘가 프랑스로 돌아와서는 연락도 잘 안 받고 만나자고 해도 나오질 않는 거예요. 처음엔 피곤하니까 그런 거겠지 했는데 며칠이 지나도 이러니까 너무 이상했죠. 원래 엘로디가 한국에서 프랑스로 돌아오면 같이 하기로 한 것이 많아요. 쇼핑도 하고 여행도 가기로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엘로디는 제가 무슨 제안을 해도 거절하는 것도 모자라. 원래 약속도 취소하자고 하니 이건 좀 아니잖아요. 한 달 가까이 이런 식이었는데 짜증이 나다가 나중엔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별별 생각을 다 해봤는데 얘가 혹시 한국에서 무슨 일이라도 당한 거 아닌가 싶기도 했어요. 전화나 문자로는 한계가 있으니 직접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제가 엘로디 집을 찾아갔습니다. 엘로디 어머니 말씀으로는 집에서도 많이 무기력해 한다고 했어요. 엘로디가 너무 우울해서 살기가 싫고 한국에 가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이야기밖에 안 한다고요. 밝고 긍정적이었던 아이가 갑자기 너무 부정적으로 변해서 걱정이 많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엘로디 어머니의 심각한 얼굴을 보고 저도 따라서 심각해졌습니다. 대체 무슨 이유인지 꼭 오늘 들어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저는 엘로디의 모습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엘로디는 페인처럼 씻지도 먹지도 않은 채 침대에 널브러져 있더라고요. 마음을 가다듬고 저는 엘로디에게 말했어요.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한국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러는 거야? 엘로디는 처음에는 머뭇거리다가 결국에는 제게 모든 것을 털어놨어요. 엘로디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다 버리고 한국에 가고 싶다는 거였어요. 그냥 여행을 또 가고 싶다는 정도가 아니라 문화 충격을 너무 심하게 받아서 프랑스에서는 살기 싫다면서요. 아무리 다른 나라가 좋다고 해도 고작 1년으로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어요. 아무리 이러니저러니 해도 말도 잘 통하고 문화도 익숙한 자국에서 사는 게 편하고 좋은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가까운 유럽 국가도 아닌 한국에서 살고 싶다니 이게 웬 말인가요? 저도 한국을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지만 엘로디의 이런 발언은 선을 세게 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진 엘로디의 말에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한국에 있다 프랑스에 와보니 바깥 외출을 할 때마다 프랑스의 단점이 눈에 너무 잘 들어와서 밖에 나가기도 싫다나요? 한국이 좋으면 얼마나 좋다고 이해가 안 갔지만 화를 꾹 참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래 그럼 대체 뭐가 프랑스의 단점이냐고 물으니 당장 길거리를 나서자마자 보이는 여기저기서 담배 피는 사람들부터가 문제래요. 프랑스는 길거리 흡연이 자유롭거든요. 오죽하면 천장이 있는 곳을 제외하곤 모두 다 흡연구역이라고 말할 정도니까요. 카페에서 커피 마시면서도 아이 엄마가 아이와 함께 길거리를 걸어가면서도 담배를 피우긴 해요. 그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게다가 담배 꽁초를 그냥 길거리 여기저기에 내다버리죠. 프랑스에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길거리에 담배 꽁초가 여기저기 박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게 프랑스만 그런 게 아니라 유럽 국가들 대부분이 이래요. 그래서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한국에 다녀온 엘로디는 그것이 거슬리기 시작한 거죠. 한국의 흡연자들은 흡연 부스를 이용하고 아니면 골목 외곽으로 빠져서 핀다나요?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건 금지여서 엄청 쾌적하대요. 쾌적한 한국 환경을 겪다가 프랑스의 길거리를 걸으니 숨을 쉴 수가 없었다고 해요. 나중에는 어지러워서 예정된 일정도 다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 집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정말 안전하고 편안한 나라라고 했어요. 카페에서 혼자 공부하다가 노트북을 두고 화장실을 다녀와도 되고 학교 도서관에서도 공부할 때 가방이나 이어폰 등을 올려놓고 잠깐 밖에 나가 바깥 공기를 쐬는 게 자연스럽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익숙해져서 프랑스 카페에서 별 생각 없이 테이블에 가방을 두고 주문하러 갔다가 소지품을 도둑 맞았다고 하네요. 한국인 친구에게 선물로 받은 지갑이었는데 잃어버려서 너무 슬펐다고 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한국 지하철역에는 소매치기도 없고 도둑 걱정이 없어서 밖에 물건을 내놓고 팔 정도라고 했습니다. 엘로디의 생소한 이야기에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죠. 세상에 그런 나라가 어디 있나요? 지하철역이나 기차역에 소매치기가 없다는 건 유럽 국가들 여행만 다녀본 제게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거든요. 말도 안 된다고 했더니 옛날에 한국은 도둑이 자전거만 훔쳐갔대요. 그런데 이제는 한국 길거리 사방에 CCTV가 있어서 자전거마저도 안 훔쳐간다고 하더라고요.
엘로디의 말을 믿을 수 없었고 의문이 들어서 CCTV가 여기저기에 있으면 개인의 사생활 보호가 전혀 안 된다는 거 아니냐고 반박했더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좋은 점이 훨씬 많다며 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일단 밤거리가 정말 안전해서 저녁에도 산책할 수 있다는 거예요. 프랑스에서는 밤에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한다든가 자전거를 타는 건 상상도 할 수 없거든요. 그건 너무 위험한 일이니까요. 게다가 편의점도 곳곳에 있어서 집에 있다가 필요한 것이 생각나면 슬리퍼만 신고 나가서 물건을 살 수도 있는데 그게 일상이라고 했어요. 프랑스는 편의점이 이렇게 가깝게 있지 않아요. 필요한 건 미리미리 사둬야 하죠. 이런 놀라운 일상을 아무렇지 않게 즐긴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한국 사람들이 부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엘로디 말로는 프랑스에 다시 돌아온 뒤로는 밖에 나가면 한국과 사소한 것 하나까지 비교가 되어서 우울해진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행을 가기 싫었던 것도 같은 맥락이었어요. 프랑스 기차는 툭하면 연착이 되고 여름에는 완전 찜통이고 불친절한데 한국과 너무 비교가 된다면서요. 한국의 기차는 연착도 없대요. 10분, 20분 정도의 사소한 연착도 없이 전부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모습은 정말 정밀한 기계 같다고 하면서 프랑스에서는 10분, 20분 정도의 연착은 감사한 일이고 1시간 넘게 연착되는 것도 너무나 흔한 일인데 한국 사람들은 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사회가 이렇게 계획대로 돌아가는지 프랑스에 다시 와보니 한국의 놀라운 시스템을 더 체감하게 되었고 자기도 모르게 불평불만을 터뜨릴 테니 저를 배려해서 여행을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엘로디 말이 사실이라면 하나하나 비교를 하면서 내 조국이 이것밖에 안 됐었나 하는 생각에 우울해질 만도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엘로디의 감정에 이입하다 보니 저도 어느새 우울감이 생겼습니다. 안 그래도 한국에 대한 갈망이 있었는데 엘로디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저는 더 한국이 궁금하고 하루라도 더 빨리 가보고 싶은데 희망이 안 보였거든요. 언제 부모님을 설득해서 한국에 가볼 수 있을지 말이에요. 집에 돌아온 저는 부모님께 엘로디의 우울함이 이해가 된다며 전부 털어놓았어요. 엘로디 집에 다녀온 이후로 저도 현타가 와서 한동안 우울해했는데 그 모습을 본 부모님은 혀를 차시면서 자기 나라가 제일 좋은 건데 그걸 왜 모르냐고 답답해 하셨어요. 그렇게 궁금하면 어디 한번 한국 가서 살아보라고 으름장을 놓으셨지요. 듣던 중 반가운 소리에 저는 부모님께 한번 경험하고 돌아오겠다고 눈치 없는 척 말씀드렸습니다. 엘로디처럼 당장 교환학생으로 한국을 가는 것은 무리일 테니 일단 한국 여행이라도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우울해하는 엘로디의 마음도 풀어줄 겸 같이 다녀온다고 말했어요. 부모님의 뜻밖의 허락에 저는 뛸 듯이 기뻤고 다음 학기 여름방학 때 한국 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원래는 엘로디와 대학교 졸업 기념으로 함께 여행을 가기로 하고 모으던 돈이 있는데 조금 일찍 쓰기로 했어요. 엘로디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너도 한국에 가면 돌아오고 싶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어요. 한국 생활 1년에 완전 한국인이 다 됐네 싶어 좀 어이가 없었지만 하도 저렇게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니 저도 한국은 대체 어떤 나라일지 정말 궁금합니다. 완벽한 한국 여행을 위해 요즘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고 한국 여행에서 뭘 하면 좋을지에 대한 현지 한국인들에게 조언받고자 이 사연을 보냅니다. 여러분, 저 한국 가서 뭘 하고 오면 여행을 잘 다녀왔다고 소문이 날까요? 저와 엘로디를 위해 댓글로 알려주세요. 한국 여행 다녀온 후기를 사연으로 보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자국 언어에 대한 굉장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프랑스인들마저도 한국어를 배우려고 한다니 프랑스에서 한국의 인기가 이렇게나 높은 것이 신기하게 느껴지는데요. 역시 그만큼 문화의 힘이 크다는 것이 확실하게 느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앞으로도 한류가 더욱 급부상하여 전 세계를 아울러 큰 인기를 끌기를 바라며 사연자인 마리엘과 엘로디가 한국에 오면 무엇을 하면 더 좋을지에 대해서 한국인으로서 댓글로 추천해 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네요.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더욱더 감동 깊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